자,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커버하기는 했는데 원서 읽기를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을 했고 점점 더 원서 읽기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이 원서 읽기에 익숙해지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입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어고 사실 이걸로 2단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의 90%가 마무리가 돼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리고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서가 아니라 미드는 이제 초등학생들이 별로 보진 않으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노출할 때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이 될 때 어머니들이 이제 물어보신단 말이죠. 저게 이해가 돼?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돼.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몇몇 분들은 거기에 마음을 놓아버리고서는 그냥 아이가 원하니까 오늘 너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뭐 틀어줄까? 그러면 엄마 오늘 나 프로즌 볼래요? 그럼 프로즌 틀어주고 토이스토리 볼래요? 그럼 토이스토리 틀어주고 뭐 오늘은 뭐 볼래요? 그럼 그거 틀어주고 그런 식으로 그냥 아이가 이해가 된다니까 그리고 노출을 시켜주면 된다니까 그냥 막 틀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1년을 하고 2년을 해도요. 나중에 보면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이 전혀 늘지 않은 상황에 그냥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들 우리가 굉장히나 자주 봐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무언가가 이해됐다 그래서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조금 제가 쓰고 싶지 않은 단어긴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영상 매체,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요. 영어 자막이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자막도 끄고 영어 오디오도 끄고 그림만 보여줘도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건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고서는 엄마 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돼 라고 아이가 말하는 게 그냥 영어를 알아들어서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제가 일주일에 이런 댓글을 한 5개에서 10개씩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아이한테 오디오 CD 틀어줬고요. 애니메이션 보여줬고요. 뭐 영화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학원을 좀 보내야 돼가지고 뭐 이렇게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그 레벨 테스트를 받아봤더니 유치원 수준이래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그 다 똑같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냥 노출시켜주면 좋다니까 노출시켜줬고 엄마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아이가 이해된다니까 순전하게 그걸 믿으신 거고 아이도 어쨌거나 내가 본 애니메이션이 이해가 되니까 이해된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누구 잘못도 아닌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단순 노출 영어를 이제 시켜주신다 하더라도 단어를 우리 아이들이 캐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영어를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냥 그림만 보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서를 선호하는 거예요. 원서는 그림이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책들도 있지만 뭐 여기까지만 해도 그림이 기본적으로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그림이 있어요. 지금 Step into Reading Level 3 책인데 이게 있는데 근데 요 책들이 아무리 그림이 있어도 애니메이션보다는 내용을 내가 찍어서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 수준이 넘어가면 그러면 당연히 내가 기본적인 단어라든지 등등의 뒷받침이 된 어떤 그런 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없어버리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해서 원서 한 권의 이해도를 따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뭘 배웠는지를 점검하는 게 원서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원서만 안 본다는 거는 당연하죠. 저라도 제가 어린아이였어도 너 TV 볼래 책 볼래 하면 TV 볼래요 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습관의 문제고 그리고 조금 이제 더 크게 나가자면 교육 방침의 문제예요. 여태까지 애니메이션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아이가 원서를 안 읽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옵션이 있으니까 아이가 원서를 안 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틀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틀을 바꾸는 거는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고 그 둘 사이의 대화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라고만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육적으로. 하지만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 재밌고 좋은데 근데 사실 얘가 영어 공부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지금 가늠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보는 걸 상으로 남겨놓는 거죠. 일주일에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읽으면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애니메이션 또 한번 보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를 설득해서 원서 읽기를 어떻게든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찾아서 원서를 읽는 경우는요. 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말 책도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어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10명 중에 1명도 있을까 말까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가 영어 원서를 찾아 읽기를 기대하시는 거는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거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져라 입을 벌리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가을 다 버려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원서 읽기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그 원서를 읽게끔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보게끔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도 단어를 챙기시라는 거예요. 문장, 문법 이런 건 둘째 치고요. 단어를 챙겨 주세요. 단어 해서 오늘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뭐 10분 봤네, 20분 봤네, 아니면 영화를 한 편 봤네 상관없이 자, 아이랑 이런 식의 규칙을 정해놓고 애니메이션을 보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영어 자막을 틀어줄 거고 애니메이션을 뭐 10분, 20분을 볼 텐데 필요하면 멈춰가면서 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모르는 단어 나온 순서대로 3개만 네가 여기다 적어라. 그래서 그거까지 공부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단어를 챙긴다는 게 막 엄청난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은요. 사실 하루에 5단어 정도 계속 꾸준히 외워준다 그러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하루에 5단어 외우는 것도 그거 사실은 초등학교 1, 2학년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고 3학년, 4학년짜리 아이들이 자 보세요. 하루에 5단어를 1년 내내 외우면은 그리고 며칠 쉰다 그래도 365일이니까 300일이라고 쳐도 1500단어거든요. 1500단어를 6년 동안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9000단어인데 9000단어가 모이면요. 사실 과장 조금 보태서 수능 단계까지도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을 정도의 어휘력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5단어 외우는 게 절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특히나 초등학생이라는 긴 기간을 봤을 때는 사실 중학교 수준 넘어가기 전에 5000단어 이상을 정말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정말로 봐야 된다면 그러면 정하세요. 오늘 뭐 10분당 몇 단어 찾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작게서부터 5분당 한 단어만 찾아보자 작게 시작했다가 10분당 3단어 찾아보자로 넘어가고 10분당 5단어 찾아보자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는 거죠. 아이의 어떤 그런 그 컨디션이랑 이런 거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그 대신에 단어는 챙겨주세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이야? 그거는 다음에 걱정하는 거고 단어 챙겨주세요. 왜냐? 단어가 쌓이면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됩니다. 문장과 문법은 어머니들이 건드리기에 조금 애매한 분야예요. 이거는 제가 되게 팩트 폭행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단어를 넘어서는 문법과 문장, 패턴화된 이런 것들은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시기에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막 관심이 없어버리고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단어만 챙겨주셔도 문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뭐 writing, speaking, listening, reading 모든 거에 있어서 그 단어는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서 읽기에 점점 더 익숙해지는 단계에서 우리 목표는 하나, 단어를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아이의 어휘력이 쌓이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학년 아이 애니메이션 추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원서 읽기도 그렇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는 제 주장은 이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면 보게 해주면 돼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프로즌 못 보게 할 거예요? 참고로 프로즌에 나온 영어는 완벽한 영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높은 수준에 있는 영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쓰는 수준의 영어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이가 프로즌을 좋아하는데 이거는 영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프로즌 못 보게 할 거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라도 프로즌에 빠져가지고 노래를 100만 번 부르는 애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럼 그 노래 안에 있는 단어를 공부해 주면 되는 거니까 아이가 꽂힌 거가 더 중요하지 수준이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나에게 적절한 수준에 꽂혀서 공부를 하면 이게 가장 좋겠으나
수준에 맞추지 마시고요. 아이의 호기심에 맞춰주세요. 그게 훨씬 더 어머니가 끌고 가기에도 좋습니다. 수준이 맞는 건데 애가 안 본대. 그러면은 이거 좀 보자. 자, 앉아봐. 이거 한 번만 봐보자. 뭐 그리고 애가 안 본다는데 그 안에서 막 단어 찾아. 이거 너무 진이 빠져요. 그거 안 돼. 밀고 가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끌려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가 자연스럽게 끌려올 수 있게 만드는 건 뭔데요? 재밌는 컨텐츠예요. 아이가 프로즌 좋아해요? 프로즌으로 공부하게 하면 돼요. 아이가 미드를 좋아해. 막 이게 뭐 이러면 이거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2학년인데 막 프렌즈 미드를 너무 좋아해. 그럼 그걸로 공부하시게 하면 돼요. 물론 좀 선정적인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교육적인 분야에서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이런 거예요. 해서 여러 가지 미드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미드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등등 같은 거, 사실 도침하면서 여러 가지 포스팅 같은 것들 보면은 접하시게 되잖아요. 아이에게 다 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꽂힌 게 우리 아이가 공부하면 되는 컨텐츠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펠링까지 외우려면 너무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스펠링을 외우는 걸 재밌어하고 단어 외우는 걸 재밌어할 일은 없어요. 그럼 외적인 거에서 재미를 부여해 줘야죠. 스펠링을 맞는 것을 엄마가 칭찬해 주고 스펠링도 맞고 뜻도 외우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보상을 해줌으로써 이 공부에서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먼저는 공부를 통해서 받게 되는 보상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리고 그 보상을 점점 줄여나가 줌으로써 영어 공부 자체가 재밌게끔 유도를 해줘야지. 우리 아이는 처음부터 영어 스펠링 외우는 걸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그걸 좋아하는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보상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에게 있어서의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고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의 보상은 그래서 내가 오늘 공부한 걸 하면 다른 애니메이션을 그 다음날 또 볼 수 있는 거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영어를 공부하려고 애니메이션을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공부하려면 내가 단어를 외워야 되네. 근데 단어가 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네. 그러니까 막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스펠링 그리고 발음 그 뜻까지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은 계속 문법적인 이해가 있으면 품사까지 공부를 해서 4개를 공부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원설기를 막 시작한 그런 아이들은 품사라는 개념까지를 이해하지를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펠링과 발음과 뜻 절대로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못 외운다고 혼내지 마세요. 5번, 6번, 10번씩 봐도 사실 못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도 절대로 오늘 외웠다고 내일 그거 기억하냐?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못 외운다고 해가지고 절대 혼내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영어로 혼내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영어가 나쁜 기억이 되면 안 돼요. 특히나 어릴 때는. 그래서 영어 포기하면 그거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품사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문법적인 지식이 없는 아이는 품사를 외우게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명사야? 명사가 뭔지 모르는데 나보고 명사를 외우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머리에도 안 남고 그냥 스트레스만 돼요. 그러니까 품사를 실제로 외우기 시작하는 거는 문법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쌓였을 이후입니다. 그 대신에 어쨌거나 아이들이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단어와 그러니까 스펠링과 그리고 발음과 뜻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뜻을 공부할 때 정확한 뜻을 외우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 beautiful이라는 형용사, 자 뜻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운이에요. 아름다운, 그렇죠? pretty라는 형용사 뜻 예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pretty를 외우게끔 만들고 아이가 예쁘다를 적으면 그럼 그걸 맞아 써라고 해주세요. 아니에요. 예쁘다는 언어적으로 봤을 때 동사예요. 근데 pretty는 형용사란 말이죠. 그래서 예쁜이라고 외워야지 맞는 거지 예쁘다라고 외우면 사실 그건 없는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영어에 예쁘다라는 동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품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품사를 강요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에 그 뜻을 정확하게 적어서 외우게끔 해주세요. 이해가 되셨죠? love는 사랑 또는 사랑하다이지 love를 적어놓고 뭐 사랑스러운 같은 대충 맞는 거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 그게 혼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거는 아름답다가 아니라 beautiful 같은 경우에 아름답다가 아니라 아름다운이란 뜻이지 라고 계속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정확한 뜻을 기억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quick 이란 단어는 빠른 이란 뜻이고 quickly는 빠르게란 뜻이에요. 그러면 빠른과 빠르게를 구별해서 적게끔 해줘야지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quick도 빠르게 quickly도 빠르게
퀵도 빠른, 퀵클리도 빠른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 뜻의 품사를 무시하고 외워버리면 나중에 아이들이 진짜 헷갈려합니다. 그러니까 품사란 개념을 소개시키라는 게 아니라 우리말 뜻을 품사에 맞게끔. 그쵸?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다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